대체 난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에 자괴감이 드셨나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만미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혹시 해야 될 일을 미루셨나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몸이 한 개라도 부족하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루는 일들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루가 끝나고 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 대체 난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에 자괴감이 드셨나요? 그럼 잠깐만 멈추고 나를 좀 안아 줄까요? 안아 주세요. 예쁘다고 해 주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 미루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은 멈춰 주세요.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생명을 키워내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생존시키고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나도 생존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스스로를 닥달하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뿐이에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노트 꺼내서 오늘 미뤘던 일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런 일들은 내가 했었어야 됐는데 미뤘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감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상세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그 적은 일을 보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제가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3단계 비법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당장 오늘부터 미루는 습관을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미루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2인분, 3인분, 4인분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특정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특정한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게으르거나 미루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특정한 일을 미루고 특정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원인을 들여다보고 행동을 고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정의해 버리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행동은 교정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나는 미루는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게으른지, 어떤 영역에서 미루는지를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나는 청소를 매일 미루고 있어. 나는 요리를 매일 미루고 있어. 혹은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매일 미루고 있어. 나는 특정 강의를 봐야 되는 걸 미루고 있어. 미루고 계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행동을 특정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두 번째는 내가 왜 미루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루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미룬 결과만 가지고 스스로를 공격하고 자책하기 십상이지만 내가 미룬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어난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특정 일을 미루는 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운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미뤘을 때 다 덮어놓고 너 이번에도 또 일을 미뤘어. 너 정말 게을러.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미루는 이유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일 때도 있어요. 제가 시간 관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미루는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도 지금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그때 3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3단계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행동은 관성이거든요. 행동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음 행동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굉장히 힘들죠. 내가 특정한 일을 이루고 싶은데 계속 미루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큰 일을 해내기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작게 쪼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꿈을 찾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불안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콘텐츠를 시청하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일기를 써본다든지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노트를 만든다든지 사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내가 미루고 있는 거대한 일을 잘게 쪼개다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일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리 쪼개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일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 보세요. 행동은 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걸 2년을 넘게 미뤄왔어요. 제가 20년에 첫 채널을 만들고 21년에 두 번째 채널을 만들었는데 두 채널 다 두 달이 안 돼서 닫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계속 미뤄왔어요. 핑계를 여러 가지로 댔어요. 나는 브랜드를 시작했으니까.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니까. 근데 머릿속 깊숙이는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미루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하기도 했죠. 근데 그 미루는 것의 기저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제가 인스타를 오래 하긴 했지만 그 공간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익숙한 인스타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지에 대해서 탐색하고 탐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미뤘을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 자체가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엄마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정교화하는 과정을 가졌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다음에 나는 미루는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영상을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3단계를 실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은, 나에게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은 미루지 않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답게, 더 행복하게, 건강한 엄마가 되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